안녕하세요. 강수연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가 지나갔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주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참 빨리 흐른다는 어르신들 말씀에 조금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말마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일요일이 기다려지게 되네요.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일요일에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다음 주가 제 생일이에요. 다음 주가 내 생일이네? 하고 보니까 생일에 관련된 주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생일 관련된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았을 때는 생일 하게 되면 입밥, 그러니까 생일날에 한 끼만 입밥, 그리고 계란 한 알, 이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더라도 엄청 기쁘고 행복한 생일이었어요. 한 달 전부터 손 꼽아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입밥 그리고 계란 한 알 먹기 위해서. 네,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매일 쌀밥이에요. 매일 쌀밥이고 하다 보니까 생일에는 도대체 뭘 먹을까? 이게 참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 생일에 이제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거나 내지는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대한민국은 워낙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많잖아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거기에 와인도 있고 고급스럽게 또 한정식이라는 식당들도 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한정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정식 식당에 가서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케이크도 넣고 거기다 촛불로 해서 불면서 생일을 축하해주고 기도도 하고 또 각양각색의 생일 선물도 다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생일 선물은 이제 가족이 챙겨줬죠. 뭐 돈 지갑, 화장품, 그리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목걸이, 손에다 하는 손목걸이, 발목걸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가방도 선물 받고 스카프도 받고 화장품, 향수 그리고 꽃다발. 맞아요. 꽃다발 여성들이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도 이제 딸한테서 꽃다발, 남편한테서도 꽃다발 이렇게 받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딸이 선물해 줬던 그 돈 다발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딸은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알바를 해가지고 100만 원 어떻게 해줬냐면 케이크 있잖아요. 근데 일반 크림 케이크가 아니고 제가 떡을 좋아하는 떡보랍니다. 그래서 딸이 이제 저를 잘 아니까 떡 케이크를 주문을 해서 거기에 보면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는 글씨가 써져 있어서 이렇게 꽂아 놓는 게 있잖아요. 중간에 이거를 엄마 그거 한번 빼봐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탁 뺐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왜 안 나와? 이랬더니 아니 좀 힘껏 당겨보래. 그래서 힘껏 이렇게 당겼는데 안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나오는데 이렇게 빼는데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 100만 원을 계속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털털털털 말아서 넣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당시에 제가 눈이 뒤집혔어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이런 것도 있어. 야 이게 뭐 왜 이렇게 끝이 없어? 세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계속 나오네. 그래서 놀랬던 기억이 어제 제가 달력을 보다가 내 생일이 이제 있어서 다음 주가 생일이구나 하면서 그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생일 선물이 그 돈 다발 선물이었어요. 너무 놀랬었고 그리고 그거와 함께 딸이 꽃을 이제 큰 꽃을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와 근데 진짜 감동이었죠. 엄마로서. 그리고 우리 딸이 이제는 이렇게 성장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딸이 대학 다니는 시절이었는데
자기가 알바를 하면서 쓰지도 않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저한테 선물을 현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기뻐하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보고 싶었대요. 그때 저는 제 표정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촬영을 한 영상을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입이 기회가 걸리고 놀래서 눈이 막 뒤집혀지고 이게 뭐냐고.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 기쁘고 놀라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안 나와. 살. 아니야, 세게. 오, 아싸. 오, 대박. 헐. 이야. 이야. 야, 백신으로 오늘 내가 좀 해야 되겠다. 뭐야? 이야. 예. 야, 이게 무슨, 왜 계속 나오냐? 이야. 끝이 없네, 끝이. 여보. 헐. 그래서 딸이 엄마의 놀라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자기도 엄마한테 뭔가를 탁 해주고 자식으로서 너무 뿌듯했다. 엄마, 나는 너무너무 뿌듯했어. 내가 돈을 버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편지를 써서 북한에서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우리 딸이 생일 때마다 손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늘 이야기하는 게 진심으로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축복받은 자식이다. 왜냐면 저희 언니들, 조카들이죠. 조카들은 지금 북한에 있잖아요. 만약에 엄마가 북한에 계시는 이모들처럼 탈북을 선택하지 않고 북한에 계속 살았다면 자기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매스컴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고 삶이 그냥 짓밟힌 상태로 노예의 삶을 살았겠구나. 근데 더 비참한 거는 인권을 유린당하고 노예의 삶을 산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 아마 그게 제일 비참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감사한 거는 엄마가 한국행하다 북한에 북송이 됐을 때 인간으로서 차마 겪지 못할 고통을 겪으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아서 내 곁에 돌아온 것.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자기는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손편지 항상 그런 글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작년에는 제가 1월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상반기 때 6월까지 피트니스 대회 참가하려고 운동을 했었어요. 그게 저희의 버킷리스트 중에 한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꼭 하고 싶었는데 마침 작년에 시기가 좀 적절하게 맞아서 도전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딸이 500만 원을 저한테 지원을 해줬어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엄마의 버킷리스트고 엄마의 꿈이잖아. 해보고 싶었던 거잖아. 그리고 북한 감옥에서의 후유증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건강에도 문제가 많았고 했는데 건강도 되찾으라고 500만 원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PT를 받고 대참석 신청비도 그렇고 운동복도 그렇고 식단도 해야 되고 바디 프로필 촬영비랑 그리고 또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5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작년에는 저희 딸이 간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엄마한테는 아까운 게 없다고 그러면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5월 제 생일 때는 피트니스 대회 때문에 이제 음식을 가려서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500만 원으로 딸이 생일 선물 겸 저한테 투자를 했죠.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일상의 생일인 삶에 대한 만족도 높은 것 같아요. 늘 해마다 딸과 함께 생일을 보냈었는데 지금 현재 딸이 미국에 가 있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에 생일은 패스하고 딸이 들어오면 함께 가족이 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일 하면 저는 너무 만족해요. 대한민국에서의 생일. 사실 저에 대해서 처음부터 쭉 구독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땐 참 저희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걱정 덩어리였어요. 왜냐면 엄마 임신 3개월 때 아버지가 탄광에서 폭발 사고로 두 눈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자녀가 4명이 있었고 아버지가 쓰러지다 보니까 엄마는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는 거는 무리다 해서 저를 유산시키려고 산부인과에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전날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서 우리 엄마의 귀에 대고 혹시 아들일지 모른다. 그냥 낳는 게 어떨까? 엄마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힘들지만 아버지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아들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또 딸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말씀을 자주 회고하셨어요. 저를 낳고 아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를 갓난아기면 이렇게 포대기에 이렇게 싸서 넣는데 이렇게 계속 밀어놨대요. 저쪽에다 이렇게 밀어놨는데 그렇게 순했대요. 제가 순하고 울지도 않고 아이들이 배고프면 막 보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울지도 않고 잠도 잘 자고 해서 엄마가 오히려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들여다보고 엄마가 막 깨울 정도로 그렇게 순했다고 엄마 추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고를 하실 때 너한테 참 미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정 형편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아버지 다치다 보니까 아마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었죠. 여유가 없어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사랑을 주지 못한 그게 좀 있었었나 봐요. 아기 때. 그래서 어머니 살아계실 때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안쓰럽고 그때 미안했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랬죠. 엄마한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줘서 엄마한테 늘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었고 엄마가 한국에 와서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서 제가 간호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때마다 엄마 친구들이랑 와서 이 집의 막내는 참 효녀다 이런 칭찬들을 할 때마다 엄마는 그러게 내가 쟤를 낳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늘에서 천사를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생일 하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그때의 상황을 어머니한테서 너무 많이 들어서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요. 한국에 오니까 미역국을 해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런 풍습이 있어서 미역국은 사실 아이를 낳느라고 고생한 어머니가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제 딸 생일 때 제가 그랬어요. 농담이죠. 딸한테. 나 너 낳느라고 엄청 고생했거든. 근데 왜 내가 미역국을 먹어야지 왜 네가 먹냐? 그렇게 농담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생각이 나네요. 네, 오늘 여러분 다음 주가 생일이어서 생일이란 주제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만약에 탈북하지 않고 북한에 있었으면 생일이 다 뭐예요? 생일 선물이 다 뭐예요?
꿈도 꾸지 못했을 것 같아요. 상상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영상 찍을 때마다 자꾸 충격이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댓글에 뭐 북한 사람은 그렇게 요만한 것에 자꾸 충격을 받냐 하는데, 저는 진짜 요만한 것에 자꾸 충격 받거든요. 실제 집에 앉아서 이렇게 야경을 볼 때도 꿈만 같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도 꿈을 꾸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내 자신을 이렇게 막 꼬집어 봐요. 아, 이게 꿈이 아니구나. 진짜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구나. 아마 지금의 문턱에 갔다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북한에서 살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또 지역마다의 차이가 있고 계층마다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대한민국에서의 감사함과 행복, 충격적인 부분과 신기함과 놀라움, 이 부분이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기에 자꾸 충격이란 말이 나와서 불편하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제 감정이 그런 걸요. 재미있게 들어주셔요. 오늘도 또 생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